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대구 인근에서 탈선하면서 긴급 정차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열차가 줄줄이 지연돼 밤새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휴전 협상 타결을 위해 또 중동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상호 비방을 이어가고 있어 휴전 회담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5%가 넘는 득표율로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첫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은행 점포 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 은행 점포가 1000여 곳이 가까이 폐점이 했는데 이 고령층 불편이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 차량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발견되기 36시간 전부터 차 안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동대구에서 경주로 운행하던 KTX 열차 바퀴가 궤도로 이탈했습니다. 당시 KTX 열차인 승객 384명이 타고 있었는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해당 구간을 운행하던 중 이상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했고 열차를 멈춰 세운 뒤 바퀴 한 개가 궤도로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서울행과 부산행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이 이튿날부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한 협상이 변곡점에 이르렀다며 블링컨 장관은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을 방문을 마친 뒤에는 이집트로 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5.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직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전국 당원대회 경선 결과 최종 득표율 12.1%를 기록한 김두관 후보와 2.4%에 그친 김지수 후보를 제치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선 김민석 후보가 18.2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후보가 차례로 당선권에 들어 지도부에 입성을 했습니다. 경선 초반 1위를 달리다 이른바 이재명 파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치며 6위로 낙선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자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안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을 놓고 소통하고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민군 당국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대응과 육해공해, 사이버, 우주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작전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의 경우 연합 야외기동 훈련이 총 48회로 지난해보다 10회 더 늘어나고 여단급 훈련도 17회로 지난해보다 4배 더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정부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에도 참여해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두고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재차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심해질수록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은 더 강화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군사령부 회원국도 훈련에 참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토 성원국들까지 참가하는 공격형 다국적 무력 시위로 위험한 흉체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있던 이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발견되기 약 36시간 전부터 차 안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이 여성이 지난 16일 새벽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때부터 A씨가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쯤까지 순찰차가 출동을 하지 않아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순찰차 뒷좌석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차 안에 장시간 갇혀 있다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행 경부선 KTX 열차가 탈선하면서 밤새 승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울역과 부산역은 최장 4시간 가까이 지연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며 찜통더위 속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부산역 대합실 맨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연신 부채질을 해대고 갈 곳 잃은 승객들은 역사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8분쯤 서울에서 부산행 KTX 열차가 운행 이상으로 멈추면서 상하행선 열차가 잇따라 지연된 겁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바퀴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행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마다 직원들이 현장 안내에 나섰지만 혼란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안내가 지금 굉장히 늦고 여기저기 길바닥 찾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덥다 보니까 사람들 좀 지치고 있고. 서울역도 한때 승차권을 바꾸거나 일정을 문의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내일 걱정이 앞섰고 아침에 아르바이트 근무를 가야 돼가지고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미리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도착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우리 딸을 기다리는데 지금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많이 걱정이 되죠. 전화 통화는 하고 있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날 사고 현장 부근 동대구역 기준으로 서울행 열차는 최대 3시간 4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안내 없이 대기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지면서 찜통 더위 속에 승객들은 밤새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KTX 산천열차 궤도 이탈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즉시 한국철도공사가 초기 대응팀을 투입했고 승객은 오후 6시 8분쯤 후속 KTX 제87호 열차로 대체 환승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부상 등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후속 열차 지연은 집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철도 재난 상황반을 현장에 즉시 투입해 사고 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5.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직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전국 당원대회 경선 결과 최종 득표율 12.1%를 기록한 김두관 후보와 2.4%에 그친 김지수 후보를 제치고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선 김민석 후보가 18.2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후보가 차례로 당선권에 들어 지도부에 입성을 했습니다. 경선 초반 1위를 달리다 이른바 이재명 파리 발언으로 논란을 휩싸인 정봉주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치며 6위로 낙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첫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면서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안도 논의하자며 여지를 뒀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임 확정 직후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 주요 사안은 뭐든 논의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 의제를 제안하자고 하면 그렇게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은 한 대표가 거론했던 제3자 추천 특검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 대표께서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가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대표가 약속했던 정치개혁안, 지구당 부활 역시 여야 이견이 없다며 빠르게 실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민생 해결과 정치개혁에 나서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외연 확장을 노린 듯 이른바 우클릭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 한도 금액은 올려야 한다며 개편 필요성을 꺼내든 겁니다. 앞서 자신이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과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당내 반발이 있는 건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라며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 화두는 민생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진짜 전장은 민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도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 대해서 크게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공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 여당을 평가하시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입니다. 민생에서 그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안전 대책, 혹서기 폭염 대책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도 당과 함께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각종 민생 현안 등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최근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 대책과 추석 물가 관리, 코로나, 엠폭스 등 유행병 대책을 두고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사안에 조속히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휴전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해 다시 중동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상호 비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재개될 휴전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땅을 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 쓴 어린이는 어른 품에 안긴 채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가정집이 공습을 받아 어머니와 자녀 6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자 전쟁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중재국들의 노력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장 세력만 표적으로 삼는다며 민간인 희생은 주거 지역에 병력과 무기를 숨긴 하마스 탓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더 나아가 휴전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와 정치 지도자 신와르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הדגיש, אנחנו מקיימים משא ומתן ולא מתן ומתן. יש דברים שאנחנו יכולים להיות גמישים לגביהם, ויש דברים שאנחנו לא יכולים להיות גמישים לגביהם, ואנחנו מתעקשים עליהם. אנחנו יודעים היטב להבדיל בין השניים. 이처럼 완강한 네타냐후 총리를 설득하기 위해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벌써 9번째 중동 방문인데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난 뒤엔 이집트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협상이 변곡점에 있다며 블링컨 장관이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모든 당사자에게 강조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카타르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하마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를 방해했다며 재차 비난해 이번 주 이집트에서 재개될 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경합지를 돌면서 맞불 유세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제디 벤스 상원 의원이 현지 시간 19일부터 23일까지 유세를 통해 미국민을 더 어렵게 만든 해리스 부통령의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며 실패한 기록을 부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19일 펜실베니아주 요크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를 주제로 경제와 에너지 관련 행사를 엽니다. 이어 20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21일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보로, 22일 애리조나 몬테수마, 23일은 애리조나 글렌데일에서 각각 선거 운동에 나섭니다. 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의 발생 비율이 다른 유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북 안동시 용상동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 택시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고가 났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선박제도 공장 야외에서 리튬 배터리를 충전하던 2톤 규모의 청소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5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길동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일부가 그을려 훼손됐습니다. 경찰이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과 팔 부위 등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을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새로운 증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흉터의 길이가 부족하다며 상위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흉터의 길이를 합산이 가능한 상황에서 긴 흉터만을 기준으로 상위 등급을 결정하는 건 부당하며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려견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과 돌봐주며 정을 쌓은 사람 중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은 3년 동안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맡겼지만 증여나 소유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분양자가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 차량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숨진 여성은 발견 36시간 전인 전날 새벽 혼자 순찰차에 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찰차 탑승 경위와 또 사망 원인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토요일인 17일 오후 2시쯤. 장소는 다름 아닌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이었습니다. 당시 A씨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황. A씨 소재 파악을 위해 출동하던 경찰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신고는 가축 변사자의 부친이 하셨고요. 어떻게 해서 거기 길을 오게 된지는 이제 망자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 경위까지는 이제 확인 안 되고. 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 새벽 2시쯤 차량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 무려 36시간 동안 30도가 넘는 땡볕에 차량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확인된 것은 일단 들어간 것과 발견된 시간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들어갈 수는 있어도 안에서 나올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뒷문은. A씨에게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횡성 금은방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44살 B씨가 망치로 유리창과 진열대를 깨고 금은방을 턴 건 새벽 3시 20분쯤. 순식간에 귀금속 2억 원어치를 털었는데 범행 후 B씨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20km 이상 떨어진 원주까지 도주했습니다. 횡성 원주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지만 또 막상 걷기는 또 먼 거리거든요. 한 20km 이상 되니까 나름대로 안 걸리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경찰은 사건 접수 2시간 반 만에 B씨를 체포했으며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한 상태입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주변에 갈수록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점포가 문을 닫거나 통합된 건데요. 디지털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자주 찾는 은행이 사라지면서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문을 닫은 은행입니다.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걸어서 800m 떨어진 인근 지점과 통합된 건데 고령층에는 먼 거리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죠. 잔돈 같은 거 바꾸기도 하고 여기서 쉽게 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저까지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요. 다시 새로운 통장을 만들려고 그러죠. 요 가까운 데로.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을 찾은 시민은 빈 점포만 살피고 발을 돌립니다. 앱과 온라인 등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디지털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약자들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흔히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핸드폰을 못 믿을 불안할 때도 있죠. 이렇게 폐점되는지를 모르고 평상시와 똑같이 한 줄 알고 왔는데 좀 당황했네.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점포를 찾는 고객 수와 함께 은행 점포도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은행 점포는 5,710개로 파악됐습니다. 지점과 출장소를 모두 포함한 건데 5년 전과 비교해 약 15%, 988곳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영업점을 찾아 거래하는 고령층은 여전히 많다 보니 일부 점포는 운영을 유지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점포를 은행 정책상 이제 축소를 하더라도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점포들은 조금 없애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 약자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좀 덜하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경영 효율과 수익성 악화에 통폐합하는 은행은 늘고 있지만 금융 약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은행권 공동점포 운영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서울이 연일 열대야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열대야와 폭염의 기세를 완전히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요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밤사이 서울은 어김없이 열대야가 나타났죠? 네, 맞습니다. 매일같이 밤낮 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은 지난 밤 사이에도 2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며 역대 최장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지금도 서쪽 지방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기온이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부산은 25일째, 제주도는 35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35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보대로 더위가 극심할 것 같은데 소나기 소식도 있을까요? 네, 오늘도 기습적인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과 충남, 남부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산간과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비 소식도 있던데 더위 상황 어떨까요? 네,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무더운 날씨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차차 북상하면서 내일은 일부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많은 곳에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과 저기압이 몰고 오는 고온 다습한 공기로 인해 더위가 완전히 식지는 못하겠고요. 절기 처서가 들어있는 이번 주 내내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을 빌미 삼아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북한 도발 수위가 한층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북한은 한미 당국이 진행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매번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한미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거나 대남 비난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이번 훈련에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전략 자산이 투입되는 데다 야외 기동 훈련 횟수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차원의 별도 연습까지 진행되는 만큼 북한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반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수해로 인한 민심 위반 우려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거란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만든다라는 그 훈련을 이번 8월 달에 포함돼서 훈련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반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 도발 양상이 한층 심화할 거란 전망도 적잖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강행으로 바이든 정권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되면 북한의 핵을 용인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ICBM 발사라든가 7차 핵실험을 통해서 한동안 잠잠해졌던 북한 도발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즉각, 강력히, 끝까지라는 이른바 즉강 끝 원칙에 따라 북한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오늘날 삼국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며 새로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란 설명인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 들어보시죠. 오늘 삼국 정상은 지난 1년간 이루어낸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삼국 협력 강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을 맞아서 정상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협력의 지리적 범주를 한반도, 인태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삼국이 함께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합니다. 소비자원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티몬 위메프 사태 상품권 피해자를 모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GS25가 모두의 아침밥 캠페인을 위해 쌀 간편식 818개 무료 나눔 행사를 벌입니다. 8월 18일인 어제가 쌀의 날이었던 점을 감안해 쌀 간편식 818개를 마련했고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GS25 대전복합터미널점에서 진행됩니다. 통계청이 정부와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 규모를 발표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847만 원으로 가구 소득의 13%였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이런 상승은 7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8% 오르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해당 월에 거래된 주택 가격과 직전 거래의 실거래가를 비교하는 건데 지난해 2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가 있는 서울 동남권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오름폭이 가장 컸고 서남권이 그 뒤를 잇는 등 서울 전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직전 가격보다 비싼 금액에 팔리는 상승 거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천 건을 훌쩍 넘기며 2020년 1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 7월 거래량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6월 거래량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에도 이 같은 실거래가 지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역시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고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이른바 88 대책이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대책들이 당장의 준공이나 입주나 이런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가격 상승세가 높은 지역들의 집값 상승을 진정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H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준공 이후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민간 부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도록 13년 만에 양형 기준이 바뀔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행법상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여러 건 저질러도 법원은 최대 15년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건축왕이나 4천억 원대 유사 수신 사기를 저지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15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년 만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날로 늘어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 등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형량의 경우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50억 원에서 300억 원 미만의 이득을 챙겼거나 일반 사기로 300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면 특별 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할 경우 최소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감형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던 공탁 제도도 달라집니다. 실질적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아직은 잠정안으로 최종 의결 전까지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내년 3월 전체 회의에서 새로운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알레츠가 영업 종료를 공지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미정산 환불 지연에 따른 제2의 팀원 위메프 사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레츠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는 공지문을 게시했습니다. 알레츠 입점 판매자와 구매 고객은 쇼핑몰 측과 연락 두절 상태라며 피해자 모임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특히 상품 주문 후 배송 중단을 통보받은 고객들은 신속한 환불을 촉구하고 있고 알레츠 입점 판매자들은 16일이 중간 정산일이었는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팀원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검은 우산 비대위를 출범하며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티메프 피해자들은 어제 오후 서울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큐텐그룹 구영배 사단의 미정산 미환불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여전히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터파크 커머스마저 회생 신청을 하며 큐텐그룹 전체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됐고 최근 알레츠의 사업 종료로 또 한 번의 플랫폼 피해자가 나타나게 됐다며 비대위를 만들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큐텐그룹 전체의 피해자를 대변해 새로운 피해 사실들이 축소, 또 은폐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알리며 온라인 커머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신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주 가까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공격에 주력하는 동안 러시아는 북한제로 보이는 탄도미사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미국과 추종 세력의 테러 행위라며 러시아를 거들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러시아 서남부 로스토프 지역에서 화염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온 드론을 격추시킨 파편에 연료 저장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교전 13일째 진격을 계속하며 전략적으로 보급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에 이어 또 다른 다리를 공격해 러시아군 병력과 물자 공급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Це робиться зараз нами, Збройними силами України. Ми пишемо зараз історію.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략에 주력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키이우를 향해 북한제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발사로 모두 요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 조사 결과 한글 지읒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엔 조사단은 북한산 화성 11형 계열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을 향해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Ми змогли би надійно позбавити окупанта будь-якої можливості просуватись, сіяти руїни, якби наша далекобійність була достатня. 북한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공격한 것을 두고 미국과 추종 세력의 테러 행위라며 이례적으로 외무성 담화를 냈습니다. 이번 격전이 미국과 서방의 전략적 패배로 이어지는 서막이 될 것이라며 언제나 러시아를 강력히 지지 성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부분 휴전을 위한 비밀 협상이 무산됐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8일 중단할 게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중단시킨 사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핵심 인프라 시설의 안전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권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 협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서부 내륙 콜로라도에서 폭염 속에 에어쇼를 지켜보던 관중 100명 정도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17일 파이크스 피크 리저널 에어쇼 행사장에서 야외에 있던 100명가량이 열사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구급대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고 이들 가운데 심각한 증세를 보인 10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쯤 포르투갈 리스본의 움베르투 델가도 국제공항 인근 렌터카 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200대 이상이 전소됐습니다. 불은 주차돼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발생 5시간 만인 밤 11시쯤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일본 도쿄 북동쪽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6.7도, 동경 140.6도,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지진에 따른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지만 도쿄 중심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의 시벨루치 화산이 캄차카반도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폭발해 화산재 기둥이 8km까지 치솟았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화산재 기둥이 해수면 위로 8km까지 솟아올랐다며 시벨루치 화산에서 용암도 분출됐다고 전했는데요.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 인근에서 열린 하이필드 음악축제에서 관람차 곤돌라 2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명이 넘게 다쳤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화염이 곤돌라를 휩싸고 있고 회전하는 관람차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현지 경찰은 곤돌라 한 대에서 먼저 불길이 치솟았고 다른 곳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4명이 화상을 입었고 1명이 추락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18명이 연기를 흡입해 헬리콥터와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2달 넘게 병원에 갇혀있던 이 여성,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지 일주일쯤 지났던 그날 밤 갑자기 사설 응급 구조사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30대 주부 A씨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자 2명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들어와서 저보고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법적 보호자들이 동의한 보호 입원이라는 응급구조사들의 말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강제로 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한테 왜 부르시냐고요? 어디로 가시냐고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은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보호입원을 신청한 건 A씨 남편과 시어머니. 병원 진료 기록에는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고 육아휴직 전까지 멀쩡히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황당하죠. 말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도 없고 13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갇혀 진정제 등 향정신성 약을 먹으며 2달 넘게 보내야 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간신히 연락이 닿은 지인을 통해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끝에 어렵게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TV에서만 보고 뭐 7, 80년대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만 들었지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는 저는 생각 못했죠. A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해 경찰이 화재 차량 차주와 최초 목격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하며 종합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차량 80여 대가 불에 타고 700여 대가 그을리며 아파트 전체가 쑥대밭이 됐던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새벽 6시 10분쯤부터 시작한 불은 진화까지 무려 8시간 20분이 걸리면서 2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불이 난 전기차 차주와 화재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부르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차량은 불이 나기 59시간 전부터 아파트에 주차돼 사흘 동안 운행되지도 않았던 상황. 전기차 차주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정기점검도 받았고 이후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해당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최초 목격자는 새벽 출근을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갔다가 차량에서 시작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소방이 아파트 방제실에 있는 화재 수신기 기록을 분석했을 당시 스프링클러 밸브의 연동 정지 버튼이 작동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처음 화재 신호가 들어왔을 때 아파트 관계자가 이 버튼을 눌러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건데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의 미작동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면 이렇게 큰 화재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내려줌으로써 일단은 주변에 화재가 번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도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큰 손상은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경찰은 아파트 관계자가 장비를 조작한 점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차량의 배터리팩을 분해하고 감정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3차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이처럼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충전 중이던 청소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어제 낮 11시 56분쯤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선박 제조 공장 야외에서 2톤 규모의 청소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 청소선은 화재 당시 충전 중이었고 24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로 청소선은 전소됐고 불이 근처에 있던 공기부양정 등으로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4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교차로 반복되는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면서 아직 피서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서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자주 전해지고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토요일 낮 11시 반쯤 생강산지로 유명한 전라북도 완주군.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깊은 굴 속에서 한 여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피서를 왔다가 생강을 보관하는 일명 생강굴 체험에 참여했다가 실수로 4.5m 굴 아래로 추락한 40대 여성입니다. 이게 생강굴을 몇 번이나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몇 번째로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올라오다가 떨어졌다는 거죠. 구조된 여성은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폭염 속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던 토요일 오후 5시 40분쯤 이번엔 펜션 수영장에서 심정지 사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성이 미끄럼틀을 타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머리 부분을 다친 건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원래는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면 안 되는데 이제 술 먹고 이제 거꾸로 타고 내려오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경찰은 사고 희생자가 미끄럼틀에서 1차로 한 번 넘어진 뒤에 머리를 앞으로 향하고 내려가는 장면이 담긴 CCTV 등과 주변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낮 4시쯤에는 제주시 구저읍에 있는 김영 세기알 해변에서 다이빙하던 피서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피서를 온 30대 남성인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병원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한림읍 원령포구와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도 다이빙 관련 사망 사고가 나는 등 최근 제주도 내 항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5회 중학생 영어 토론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상대편까지도 다독이고 응원하며 성숙하게 대회를 마쳤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학생 영어 토론대회 우승을 건 결승전은 진지하고 치열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서 국가 영웅의 도덕적 결함을 숨겨야 하느냐는 주제에 대해 먼저 찬성팀이 논리를 펼쳤습니다. that actually have these types of actors, we say it's more likely for these people to come into the country or maybe like people they visit the country. 여러 팀을 꺾고 올라온 자리인 만큼 반대팀의 반격도 거침이 없습니다. But the money that the country gained by only the tourism is not enough to actually gain the economic success and develop of the developing nation. 이틀에 걸쳐 토너먼트식으로 이어진 대회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접전 끝에 국내 리그 우승은 유토피아 팀이 국제리그 우승은 애드보케이츠 팀이 차지했습니다. 오프라인 대회를 거의 처음 해보는데 YTN으로는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토론 상대팀에게도 고맙다는 성숙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디베이트는 팀들끼리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팀이 있지 않으면 우승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함께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멋진 실력을 보여준 준우승팀도 온 힘을 다했던 만큼 뜻깊은 시간이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나올 때는 사실 본선도 기대를 안 했는데 2등까지 해서 너무 기쁩니다. 다음은 기회가 되면 우승까지 싶습니다.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최한 제15회 중학생 영어 토론대회에는 국제리그 78개 팀, 국내리그 29개 팀, 모두 107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초등학생 대회도 열렸는데 2009년 처음 대회를 시작한 이후 누적 참가자가 10,000명을 넘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프로야구가 한여름 폭염을 뚫고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선두 기아는 잠실에서 LG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최고 33도를 찍은 서울 날씨에도 잠실 2만 3천여 개 입장권은 경기 전 일찌감치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일요일 하루 5개 구장을 찾은 9만여 명을 보태 올 시즌 누적 관중은 847만 5천여 명. 전체 일정을 80%만 소화했는데도 2017년을 넘어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쓴 겁니다. 경기당 평균 14,700명 관중인데 이런 추세에 치열한 순위 싸움이 계속된다면 사상 첫 900만을 넘어 1,000만 관중도 가능합니다. 사흘 연속 매진을 기록한 흥행 폭발 1, 2위 맞대결에서 선두 기아가 신바람을 냈습니다. 3회 초 최원준의 스퀴즈 번트로 먼저 점수를 뽑았고 4회 이우성과 김태군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마운드에선 선발 레일이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기아는 LG와 주말 3연전 싹쓸이에 4연승을 내달렸습니다. 한화 류현진도 18일 만에 선발승을 수확했습니다. SSG 첫 타자 추신수와의 메이저리거 맞대결에서 중전 안타를 맞았지만 천적 최정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불을 껐습니다.
체인지업과 커터, 직구까지 변화무쌍한 공으로 류현진은 7회 원아웃까지 삼진 8개를 잡아냈습니다. 류현진은 KBO 리그 역대 38번째로 1,400이닝을 채웠습니다. 장진혁이 4회 3런, 9회 솔로 아치로 생애 첫 멀티 홈런을 기록한 가운데 류현진은 시즌 7승째를 챙겼고 한화는 SSG 3연전을 모두 이겼습니다. 삼성 베테랑 왼손 백정현은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는 호투 속에 최근 4경기 연속 선발 승리를 챙겼고 NC는 창단 최다인 10연패에 빠졌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중국 공안에 구금돼 10개월을 묶여 있었던 전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1,400일 만에 K리그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수원FC 손준호 선수는 울산과의 K리그 원정 경기에서 전반 42분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이 수비를 맞고 굴절되는 행운까지 따르며 골로 연결됐습니다. 지난 6월 수원FC에 입단한 이후 2달 만에 기록한 첫 득점인데 손준호가 K리그에서 골맛을 본 건 전북 소속이던 2020년 10월 18일 이후 정확히 1,400일 만입니다. 손준호의 활약으로 수원FC는 울산을 2대1로 꺾고 5위로 올라서며 선두권과 격차를 좁혔습니다. 손준호 선수의 소감 들어보시죠. 이전에 20년도에 K리그에서 활약했던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그것이 조금 오늘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걱정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제가 버티고 이곳에 돌아올 수 있었고 더 큰 거는 가족들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널 응원해 주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